부와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시간 전망은 길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유혹과 선택지 속에서 살아간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메타버스, NFT와 같은 단어가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되었고 변화의 속도는 인간의 적응 능력을 시험할 정도로 빠르다. 이런 급격한 변혁의 흐름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 삶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인이 있다. 바로 시간 전망, 즉 얼마나 멀리 내다보며 오늘의 행동을 결정하는가 하는 문제다. 시간 전망이라는 말은 미국의 정치학자이자 사회학자였던 에드워드 벤필드가 1960년대 초반 미국인들의 상향적 재산 이동성을 연구하던 중 발견한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는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것이 시간을 얼마나 길게 바라보는가라는 점임을 밝혀냈다. 벤필드에 따르면 부와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미래에 대한 전망이 길었다.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단기적 만족과 즉각적 보상에 더 많은 가치를 두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웠다고 한다. 인간은 합리적 존재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당장의 만족이나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 미래의 큰 보상을 포기하는 일이 잦다. 유명한 예로 어린 시절 모두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마시멜로 이야기를 들 수 있다. 이는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월터 미셸이 4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이들 앞에 달콤한 마시멜로를 하나 놓고 15분 동안 기다리면 추가로 한 개를 더 주겠다고 약속했을 때 15분 동안 먹지 않고 기다린 아이들이 훗날 학업 성적과 대인관계, 스트레스 관리 등 다양한 지표에서 더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우리가 눈앞에 닥친 유혹을 견디고 미래의 더 큰 보상을 위해 현재의 쾌락을 어느 정도 유예할 줄 아는 태도, 즉 지연 만족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벤필드의 시간 전망 개념과 미셸의 마시멜로 실험은 모두 장기적 안목과 단기적 만족을 조절하는 능력이 성공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기 쉬움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시간 전망은 단순히 부를 쌓거나 물질적 성공을 하는 데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한 개인의 심리적, 정신적 건강, 대인관계, 심지어 예술적, 창의적 성취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다. 한 예로 예술가나 작가, 연구자들은 미래에 자신의 작품이 완성될 순간을 미리 그려보며 현재의 고통스러운 작업 과정마저 감수해낸다. 미국의 신경학자 안토니오 다마시오가 말한 신체적 표지가 작동하는 대표적 사례다. 우리가 어떤 미래 목표를 상상하는 순간 뇌와 신체가 그 목표가 이미 달성된 것처럼 반응하여 우리로 하여금 계속 앞으로 나아가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누구나 알고 있듯 좋은 학벌과 성공 사이에 존재하는 상관관계는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실제로 억만장자이자 뉴욕 시장을 지낸 마이클 블룸버그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다.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부자가 될 확률이 높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단순히 교실에서 배우는 지식의 양 때문이라기보다 학교라는 제도권 안에서 꾸준히 시간을 투자해 목표를 이뤄내는 과정 자체가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기르기 때문이다. 구글의 전 CEO 에릭 슈미트 역시 지금의 미국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고도의 기술 지식이 필수인데 이런 지식은 대부분 대학 이상의 교육 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지 못한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단순히 학위 자체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지금 현재 스스로를 훈련하고 지식을 쌓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학교 교육이 전부는 아니다. 학력이 낮아도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의 사례 역시 존재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아주 어린 시절부터 사업 현장에 뛰어들어 일찍부터 장기적 안목을 실전에서 체득한 공통점을 지닌다. 예컨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본격적인 사업가의 길에 들어선 데이비드 머독 같은 이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추상적 지식보다 시장에서 부딪히고 배우는 현실의 경험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나 이러한 케이스는 어디까지나 예외에 가까울 뿐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상당수의 직군에서는 대학 이상의 전문 지식과 꾸준한 훈련이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벤필드가 주장한 시간 전망 개념을 가장 극명하게 볼 수 있는 분야 중 하나는 재테크다. 재테크는 말 그대로 돈을 굴려서 부를 축적하는 것을 뜻하지만 이는 결코 단기적으로 투기하듯 접근해서 성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긴 시간에 걸쳐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거나 부동산과 같은 가치 자산을 오래 보유함으로써 가격 상승의 이점을 누리는 식으로 긴 흐름을 타야 한다. 예를 들어 하루 2만 원씩 연이율 10% 복리로 30년을 적립하면 15억 원 이상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는 가정은 단순 계산으로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30년 뒤의 가치를 위해 오늘의 2만 원을 포기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흔들린다는 점이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강남의 특정 아파트를 일찍 구입하여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동시에 노린 사례들에서 우리는 자본의 규모 자체보다도 오랜 시간 보유라는 장기적인 전략을 간과하기 쉽다. 누구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몇억 원, 몇십억 원을 묶어두고 수년 혹은 수십 년을 기다리는 일은 쉽지 않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단지 수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주변 시황이나 세법 변화 등 장기적인 리스크에도 대비해야 하므로 상당한 인내와 전망을 요구한다. 증권 투자에서도 가치 투자가 강조되는 까닭은 궁극적으로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가지고 기업의 근본 가치를 믿으며 기다리는 힘에서 비롯된다. 미국의 전설적 투자자 워렌 버핏이 투자는 길게 보고 인내하는 사람에게 보상하는 게임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또한 한국에서도 1980년대 중반 액면가 수준에서 거래되던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해 지금까지 보유했다면 10억 원 이상의 큰 수익을 얻었을 것이라는 사례 역시 짧은 시간 전망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낯설면서도 부러운 시나리오다.
주식이나 부동산 혹은 교육 투자에서 장기적 관점을 강조하는 이야기는 일면 당연해 보이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를 실천하지 못한다. 흔히 보는 사례로 명품 옷을 사기 위해 고금리 신용카드 빚을 지거나 아직 자산 형성이 덜 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중형차를 할부로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단순히 과소비나 낭비벽 문제로 치부하기엔 한계가 있으며 시간 전망이 짧아진 상태에서 오늘의 욕구 충족에 매몰되고 있는 심리적 사회적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더 극단적으로는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 사례가 있다. 이들은 며칠 혹은 몇 시간 뒤에 자신을 망가뜨릴 것을 알고 있음에도 지금 당장 찾아오는 쾌감이나 편안함을 선택한다. 벤필드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의 시간 지평은 극도로 짧아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시간 전망이 짧아질수록 자기 파괴적 행동을 멈출 수 있는 동력도 줄어들기 마련이다. 오늘날에는 미래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불확실하다고 느껴지기 쉽다. 2020년대 초반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은 많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을 체감하게 했다. 계획이 무의미해질 정도로 갑작스러운 사건들이 벌어지고 첨단 기술의 폭발적 발전으로 인해 직업이나 산업 구조 자체가 빠른 속도로 재편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장기적 시야가 가장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기도 하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더더욱 단기적 생존에 집착하고 싶어지고 그로 인해 불안감에 휩싸인 채 즉흥적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위기야말로 도약의 기회라는 말이 있듯 긴 호흡으로 대비하고 미리 미래를 설계해둔 사람들은 새로운 산업이 부상하거나 시장이 재편될 때 더욱 크게 도약할 가능성이 높다. AI 산업을 예로 들어보자. 2020년대 중반에 이르러 인공지능은 단순 사무작업이나 반복 노동뿐 아니라 예술 창작, 법률 서류 검토 등 전문직 영역까지 침투하고 있다. 이렇게 세상이 빠르게 바뀔 때 당장 직업 불안을 느껴 다른 길로 급히 뛰어들기보다는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고 자신의 전문성을 재정의하며 더 멀리 내다보는 사람들이 결국 더 큰 성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 안토니오 다마시오는 우리의 무의식적 결정이 실제로 어떤 미래 상황을 먼저 체감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예컨대 높은 빌딩 옥상 끝에선 자신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손에 땀이 나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이 그 예다. 이처럼 우리 몸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상상만 해도 그것이 현실이 된 듯한 반응을 보인다. 뇌가 그 상황을 미리 시뮬레이션하여 신체적 반응을 일으키고 이를 통해 우리는 그 선택이 유리할지 위험할지를 감지한다. 미래 목표가 긍정적이라면 예컨대 박사학위를 따서 훌륭한 연구자가 된 자신, 내후년에 책을 출간하여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자신을 그리는 순간 우리 몸은 이미 그 성취감을 조금씩 맛보기 시작한다. 이로 인해 생기는 좋은 감정이 현재의 노력을 지속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그리고 그 목표를 포기했을 때 맛보게 될 불쾌감을 미리 경험함으로써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끈질기게 매달리는 힘을 얻을 수도 있다. 이를 일상에 적용해보면 예컨대 장기적인 저축 습관을 시작하려는 사람이 향후 10년, 20년 후 자신이 목돈을 갖게 될 상황을 상세히 떠올리면서 그때 누릴 자유와 기쁨을 구체적으로 상상해보는 것이다. 그렇게 신체적 표지를 긍정적으로 활성화하면 현재의 소비 욕구를 어느 정도 억제하고 저축 행위를 계속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사람들이 실패의 길로 빠지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대부분이 순간의 선택이라는 단기적 사고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규모 재정 위기나 기업의 파산 같은 거시적 사건도 결국은 개개인의 단기적 이익을 우선시한 의사결정이 겹쳐져 벌어진 결과인 경우가 많다. 이와 반대로 큰 성공을 거두는 이들은 대부분 몇 년, 수십 년의 기다림과 투자를 거쳐 마침내 결실을 맺는다. 단기적인 희생은 장기적 시간 전망을 발전시키는 출발점이라는 말은 비단 경제적 성공에만 적용되는 진리가 아니다. 일례로 프로 운동선수나 음악가는 상당한 훈련 기간을 거쳐 기술을 연마하고 대중예술가 역시 무명의 시간을 견디며 실력을 쌓는다. 일반인이라면 직장 생활 속에서 자기 개발을 위해 매일 조금씩 투자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것은 독서일 수도, 자격증 공부일 수도,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일 수도 있다. 이 모든 과정이 귀찮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러한 고통을 기꺼이 수용하고 나중에 돌아올 보상을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는 태도가 장기적 시간 전망을 현실로 만들어낸다. 물론 장기적 목표만을 추구하다 보면 현재의 소소한 행복들을 놓치게 되는 역효과도 우려할 수 있다. 지나치게 미래만을 바라보면 지금의 나를 돌보지 못하고 정신적 신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번아웃을 겪기도 한다. 어쩌면 시간 전망을 잘 운영한다는 것은 단기적 만족과 장기적 목표를 균형감 있게 조율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부유해질수록 오히려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풍족한 경제적 자원이나 인맥을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기회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최대치로 활용하려고 하면서 시간 압박이 커진다. 그러므로 결국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정말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쓰는 시간과 지금 당장의 행복을 누리는 시간을 조화롭게 설계하는 지혜다. 이 문제에 대해 다양한 심리학 및 자기개발 저술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이 있다. 바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라 라는 것이다. 일례로 우리가 하루 중 30분을 독서나 외국어 공부 같은 자기개발에 투자한다면 이는 곧 몇 달 뒤 혹은 몇 년
년 뒤 더 나은 커리어나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또 그 결과가 다시 지속 가능한 만족을 만들어내어 결국에는 단기적으로도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삶에서 만나게 되는 대부분의 도전은 단기적 이득이나 욕구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성공과 성취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간 전망이 긴 사람일수록 더 멀리 보고 더 오래 참으며 더 큰 보상을 꿈꾼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지루함과 고통, 불확실성에 맞서야 하지만 다마시오가 말한 대로 인간은 미래 목표를 머릿속에 그리는 즉시 그 성취감을 조금씩 미리 맛보고 그 기분 좋은 신체 반응을 동력 삼아 전진할 수 있다. 마시멜로 실험에서 15분 동안 참아낸 아이들이 보여준 장기적 보상에 대한 확신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작지만 강력한 통찰을 상징한다. 그 실험이 4살짜리 아이들에게서도 확인된 점을 생각하면 누구에게든 더 큰 보상을 위해 잠깐의 유혹을 견디고 기다릴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사실에 희망을 걸 수 있다. 오늘날처럼 예측 불가능한 시대일수록 어쩌면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불안감이 고개를 들기 쉽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장기적 시야를 가진 사람이 세상의 흐름을 더 빨리 파악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게 된다. 우리의 목표가 학업 성취이든 재테크의 성공이든 예술적 명성이든 혹은 단순히 행복한 가족이든 간에 멀리 보고 오늘을 준비하는 태도가 성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결국 시간 전망이란 단순히 미래를 길게 바라보라고 외치는 구호가 아니다. 그것은 오늘의 행동이 언젠가 내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그로 인해 느끼는 즐거움과 두려움을 정확히 인식하며 매일의 선택을 좀 더 신중히 하는 태도다. 지금의 사소한 소비와 만족을 줄이는 대신 미래의 더 큰 성취를 꿈꾸는 것. 오늘의 지루한 공부와 훈련이 내일의 풍요와 행복을 만든다는 사실을 믿고 견디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기 통제력이며 성장의 원천이다. 우리는 시간 전망을 잘 가꾸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통해 스스로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 이처럼 미래를 머릿속에 생생히 그려봄으로써 오늘의 내가 하는 작은 행동이 10년 후 내 삶에 커다란 차이를 불러올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 단기적인 유혹을 때로는 즐기되 그 즐거움이 진정 내가 목표로 삼은 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끊임없이 성찰하는 태도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시간 전망의 실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